평면 벡터의 내적 단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평면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벡터의 내적을 활용하여 두 벡터가 수직 또는 평행일 조건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디딤 활동 일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 열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두 평면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해서 각 A, O, B를 세타라고 할 거고요. 점 B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고 하겠습니다. OH의 길이를 벡터 B와 벡터 B의 크기와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각비 공부하셨던 거 떠올려 보시면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바로 OH가 된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죠. 이번에서 OH와 OA의 곱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OA와 OH의 곱을 나타내면 OA의 길이는 바로 벡터 A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벡터 A 크기 곱하기 OH의 길이는 1번에서 구했죠?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2번에서 보신 이 식이 바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내적을 다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벡터 A 위에 있는 한 점 A와 그리고 벡터 B 위에 있는 한 점 B 그리고 원점 이렇게 세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이 각을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적이라는 것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이것은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바로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벡터 A랑 벡터 B의 내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에서 이 점은 그냥 이렇게 찍는 점이 아니라 조금 굵게 나타내야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내적이 뭐냐, 두 벡터의 내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값, 즉 요 식을 계산한 값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더 이상 벡터가 아니죠. 벡터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모두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들의 곱이기 때문에 내적은 반드시 실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벡터 중에 하나가 0벡터라면 당연히 크기가 0인 벡터가 있는 것이니까 0이 하나 곱해져서 내적한 값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디딤 활동 일지에다가 평면 벡터의 내적의 정의를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반드시 0 이상 파이 이하인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벡터 A의 크기가 3이고 벡터 B의 크기가 4인 두 평면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두 벡터의 내적이 어떤 값을 갖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과는 6이다. 즉 두 벡터의 내적은 6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을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 건데요. 그 전 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점과 종점을 살린 표현보다는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이 등장할 겁니다. 따라서 내적을 성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벡터 A를 성분으로 나타낸 표현이 A1, A2, 벡터 B의 성분 표현이 B1, B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당연히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되겠죠. 지금 요 각의 크기가 베타고요. 요 각의 크기가 알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의 크기는 세타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 봅시다. 우리가 내적을 구하려면,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려면 바로 이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세타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같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다 외워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벡터 B의 크기분의 B1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A1 이렇게 되겠죠.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지금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B1, B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밑변이 바로 X축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베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벡터 B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라고 하면 벡터 B의 크기 분의 바로 요 길이가 될 건데요. 이 길이가 바로 B1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는 벡터 A 크기분의 A1 그리고 사인 베타, 사인 알파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제가 그린 것처럼 삼각형을 꼭 그려서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A1, B1 더하기 A2, B2가 분자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원래 정의에 따르면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런데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방금 여기서 이렇게 구했죠. 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가 약분이 되겠죠. 남는 것은 A1, B1 더하기 A2, B2 요것만 남습니다. 펜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자, 이제 별표 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평면 벡터의 내적과 성분 벡터 A, 벡터 B의 성분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두 벡터의 내적은 A1, B1 더하기 A2, B2랑 같다. 외우기는 쉽겠죠. X 성분끼리 곱하고요. Y 성분끼리 곱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제를 풀어보면 요거는 디딤활동 일지에 꼭 좀 기록을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디딤활동 일지에 쓰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1,2라는 벡터와 2,3이라고 나타내어지는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를 내적한 결과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내적을 하면 X 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Y 성분끼리 곱해서 6, 두 개를 더하면 4. 그래서 내적은 4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벡터의 내적 단원은 지금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